그렇지만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종명아, 난 코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코칭 그거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좀 배우자.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너는 안 배워도 된다. 너는 이미 훌륭하게 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똑똑하기까지 하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제코치연맹 ICF에서 인증하는 마스터 코치입니다. 우린 보통 MCC라고 부르거든요. 마스터 코치 약자인데요. 그래서 마스터 코치로서 국민대 경영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코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서 강의하고 코칭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치라는 단어 자체는 알겠는데 이 코치하다가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듣기가 뭐지 하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도대체 마스터 코치 그게 뭐지라는 생각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치가 혹시 어떤 걸까요? 옛날에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교수님, 코치라고 이렇게 우편물이 왔는데 교수님이 무슨 코치예요? 실은 아닌 것 같고 축구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는 코치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참 난감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코치가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치 그러면 히딩크 감독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야구 코치, 축구 코치, 운동 코치인데 이 코치가 하는 일은 선수들이 게임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나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런 거를 코치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경영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들어와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데는 한 10년 정도 더 빨리 이렇게 됐는데 코치다 그러면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코칭을 정의하는데 그렇게 해도 약간 모호할 수 있지만 하여튼 스포츠 코치는 아니고 경영, 심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좀 더 행복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 돕는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해 놓고 나서도 딱 와닿는 단어가 없어요. 코칭 이러면 우리는 뭔가 가르쳐준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르거든요. 요번에 이제 나온 책의 제목이 마음발견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코칭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게 좋다라는 것을 이 코칭이 각 개인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그냥 한마디로 코칭 배우면 행복해집니다. 코칭 배웁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나에게 구체적으로 뭐가 좋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인데 제가 공부한 베이스가 경영학과 또 박사과정은 불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녹여내서 제가 그동안에 코칭 공부 한 18년, 불교 공부 뭐 한 20년 이상 했죠. 수행하고 했던 것들을 저답게 녹여낸 건데 일반인들이 이걸 공부하면
정말 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이럴 때 내가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의 실체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내가 진짜로 해결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마음을 돌아보는, 자기 마음,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이 뭔지 자기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는 방법까지 함께 연구하는 기술? 그래서 마음 발견의 기술이다. 이렇게 코칭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 발견의 기술이라는 제목도 그렇고 이제 책의 내용이 이제 코칭이라는 뭔가 서양에서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불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좀 연관이 되고 관련이 되는지가 이제 너무 이제 시작한 곳이 다르다 보니까 의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지? 뭔 내용이지?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뭔가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 코칭이라는 게 정리된 게 서양에서 미국, 영국 쪽에서 먼저 정리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불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코칭을 배우기 전에 불교 공부를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코칭 공부를 탁 하면서 이거 불교인데? 이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 불교하고 똑같은 거를 느꼈었어요. 첫 번째가 코칭의 철학, 코치들이 믿는 인간을 보는 눈이 뭐냐면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 내부에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코칭의 철학입니다. 코칭의 출발이죠. 그런데 이거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경에 나오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딱 보니까 이거 불교 정신인데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이게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삼법인, 소위 이야기하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이거는 퍼펙트하게 코칭의 정신에 녹아 있어요.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래서 괴롭다. 허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은 현재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재의 기대 속에 살아 숨쉬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현재밖에 없어. 현재의 기억, 현재의 기대. 그래서 현재만이 있어. 현재가 영원해. 이게 제가 이해하는 재행무상인데, 코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순간을 함께 춤추라. 클라이언트가 현재 느끼는 고민, 하고 싶은 거, 이거 현재 속에 오로지 함께 그 현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문제가 뭔지 해결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옛날 틱나탄 스님이 늘 이야기했던 지금 여기에 깨어 있으라. 이게 불교의 수행이죠. 이거를 코칭하는 사람들은 클라이언트와 그 순간순간에 함께 하기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이걸 코치 프레젠스라고 해요. 코치 현존이라고 해요. 이거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게 코칭 공부한 분들 한번 글도 찾아보고 이랬더니, 그분들 중에 훌륭한 코치들은 자기들이 써놓은 글 보니까 불교 관련 서적을 400권, 500권 공부하고 선불교를 공부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켄 일버라든지 빅마인드 뭐 이런 책들도 보면 이 코칭과 불교를 그들은 내면 속에서 완전히 녹여냈구나. 불교라는 말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제가 파악해낸 거죠.
근데 지금도 믿어요. 현재에 깨어 있어라. 지금 여기에 있어라. 이거 불교 정신이죠. 코칭은 고객과 함께 순간을 춤추라. 지금 이 순간이거든요. 코칭에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의 기분은 어때요? 이 순간을 함께 존재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이게 너무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제법무아도 모든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제법무아인데, 그래서 내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무아라는 게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엄연하게 내가 이 신체가 있는데 내가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무아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제법무아의 본질적 의미는 고정불변하게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이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기적 존재다. 관계의 존재다. 이걸 코칭에서는 코칭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치와 고객, 클라이언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코칭을 하기로 약속한 관계, 맺어진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죠. 코칭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코칭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관계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코치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가 잘나서 이 코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어떤 주제를 다루기로 한 수평적인 파트너다. 그래서 코치가 강력하고 힘이 센 게 아니라 관계가 힘이 센 거다.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제법무아, 연기적 존재. 이렇게 되니까 제가 딱 해석해보면, 아, 이건 전부 불교 이론이구나. 제법무아, 재행무상이 코칭에 지금 현재에 깨어있으라, 함께 있으라, 코치 프레젠스. 이거 잘하는 코치들은 그 고객의 마음을 그대로 심금을 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에 오롯이 존재해주면 코칭 끝나고 나서 힐링 됐다. 정신과 치료받은 것 같아. 영혼의 대화를 나눈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법무아를 알아서 내가 연기적 존재라는, 코치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철저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고객을 완벽하게 존중해요.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서 코칭을 잘하는 거죠. 제가 보는 코칭의 핵심, 재행무상과 제법무아다. 그래서 저는 코칭과 불교는 전혀 다르지 않고, 코칭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 그냥 퍼펙트하게 일치하더라라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그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상대할 때에 정말 올바른 길,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안내로도 그러면 그런 라이프 코칭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개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코칭을 진행을 한다 해서 이런 것들을 나는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불교적으로 코칭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된다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뭐지?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팔만대장경을 다 한 글자로 녹이면 마음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뭐지?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자기 마음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한 불교 이론에 의하면 마음은 심의식, 이렇게 한자로 구분할 때는 이렇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식, 칠식, 팔식, 뭐 아다나식, 아레야식, 이렇게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 이론적 근거고, 일상에서 사람들이 내 마음이라고 할 때 드러나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좋다, 감정으로 느끼는, 이게 현재의 마음이고,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건 옳다, 그러다 라고 판단하는 이걸 생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이런 의도가 있어. 의도, 욕구 이런 것들을 아래하식, 무의식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 사람의 기분과 생각과 욕구를 그 중에서 3개를 다 알아주거나 2개를 알아주거나 1개를 알아주거나 그것들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기분, 생각, 욕구를 발견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고, 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이 바로 그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뭐냐? 라고 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코칭할 때는, 아, 마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의 기분, 감정, 생각, 판단, 그 다음에 욕구, 의도, 이렇게 구분한 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을 발견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고 싶은데요? 발견을 하는 게 첫 번째 코칭이에요. 이걸 디스커버 이렇게 하는데, 마음 발견.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책을 함께 도모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코칭에서 이 그로우 모델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데?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중에 뭐 할래? 이게 그로우거든요. goal, reality, option, will. 이거 약자인데 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성제하고 똑같아요. 사성제의 고진멸도,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그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이 뭔지, 그 방법을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도를 8정도로 설명하는, 불교에서는 사성제 고진멸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저는 코칭을 배웠을 때, 처음 배웠을 때 코칭 모델의 거의 대부분들이 이 사성제의 문제 해결 기법을 따르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코칭을 배우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독자들은 어떤 것을 이제 배우게 되고 어떤 것에 나의 이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 10,000번째 질문을 받는 겁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답은 그때그때 다 달라졌는데, 예전에 SBS 뉴스와 생활경제에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러 와서 그때 대답했을 때는 삶이 간결해지고 심플해지고 아주 정제된 삶을 살 수 있더라. 지저분한 관계가 다 없어지더라. 삶이 정돈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한 게, 제 동료 코치의 딸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코치님,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는데? 우리 아빠가 코칭을 배우고 난 뒤에 이상해졌어요.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뭐가 달라졌길래? 예전에는요, 우리 아빠는 제가 무슨 이야기만 하면요, 야, 그게 아니지. 딱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똑바로 살아. 뭐 이게 그랬는데,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아빠가 부르면 도망가고 물으면 대답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코칭을 몇 년 공부하고 나더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네가 힘들었겠네.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오, 제 말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비판하거나 충고하거나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 우리 아빠가 무슨 지금 큰 병에 걸렸나? 이제 뭐 곧 돌아가실라나? 왜 이렇게 갑자기 안 한 짓 하면, 아빠 안 걸렸어요. 물어보니까 씩 웃으면서, 나 코칭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아빠 코칭이 뭐길래? 그래서, 아, 우리 아빠를 보니까 제가 코칭이 뭐라는 거 알겠어요. 우리 아빠 진짜 잔소리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아빠한테 다가가서 물어요.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도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쭉 다 들어주고 무조건 내 편이에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가 옳은데 뭐. 그래. 그러니까 네가 힘들었겠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아빠 이런 게 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네가 성찰도 했구나. 대단하네. 자꾸 지지해주고 하니까 울컥울컥하고 뭐 미주알 고주알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어지고 가요. 우리 아빠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코칭이 이런 거라면 저도 코칭을 배우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정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코칭을 배우면 인간관계가 정돈이 되고 심플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를 정돈하고 심플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꾸로 한 관계는 다 쳐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좀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가 코칭을 배우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뭐 소통하고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는 걸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네. 정말 내가 불필요한 관계,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도 그냥 끌려가지고 노하지 못하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갔다 오고 난 뒤에 후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코칭을 하게 되면 이거 진짜로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코칭하면서 저도 받았던 질문 중에 정말 학생한테 받은 질문 중에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데 교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그 질문을 탁 받았을 때 물론 이 친구도 코칭을 공부하는 친구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근데 저는 코치로서 사람들이 망설일 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거 진짜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10년 동안 지속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마음이 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관계를 정리했을 때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당신이 잃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를 정리 안 했을 때 당신이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다각도로 돌이켜보면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그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관계가 정리되고, 같이 관계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재범무화.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나는 저 사람이 존재하니까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건데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난 척을 안 하게 돼. 내가 알고 있고 듣고 배운 거 이런 거는 누군가로부터 보고 들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 내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연기적 존재인데 내가 뭐 잘났고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연기적 존재라는 말 하면서 생각난 게, 보통 연기는 연하여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연기적 존재를 재밌는 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다. 없어지는 존재다는 거지. 관계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뭐가 잘났어? 그러니까 이 있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거죠. 말씀하신 걸 약간 뒤집어서 이제 다른 측면을 약간 본다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뭐 무아나 연기나 재행무상 이런 걸 들으면은 이제 말은 그럴싸한데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실생활에 응용하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막연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 들어보니까 코칭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그런 불교를 실천하고 자리 이탈을 하고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게 코칭에 꽉 빠지고 매료되고 하는 이유가,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수행해라, 실천해라라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 잘 하기 어려운데 코칭을 하는 한은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수행해야 되는 게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발견하는, 아까 기분, 생각, 욕구라고 했는데 이거는
팔정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코칭하는 행위 속에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그러니까 코칭을 열심히 한다,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한다. 이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이야기를 들어요. 코칭 업계에서는 당신은 뭔가 정돈돼 있고 깊이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러죠. 저는 불교의 이론적 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불교 쪽에서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당신은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코칭의 이게 조목조목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조그만 소망이 있다면 코칭과 불교의 그 통하는 지점들이 좀 더 널리 전파돼서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코칭을 배워서 자기 수행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코칭을 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자기 코칭 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자기의 클라이언트들을 훨씬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20년 가까이 공부한 코칭과 약 30년 가까이 공부한 불교를 통합하려고 한 게 이번 이 책의 목적이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봤을 때 요거는 코칭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 같은데 나도 관심이 있긴 한데, 이런 관심 있긴 한데 나 같은 일반인이 봐도 이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의심이 생기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칭을 딱 공부하는 코치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배울 게 아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네 생각은 다 틀렸어. 네 생각은 말하지 마. 조언하지 마. 충고하지 마. 말하지 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칭업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입술을 꽉 깨무십시오. 지켜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인간 연습이다. 이러다가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다. 이거를 우리를 수도승을 만드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 제 동료들 또 후배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일정 단계가 탁 넘어가고 나면 이걸 배우고 나니까 내가 예전에 얽매여 있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나 예전에 막연하게 미래는 불안했고 불안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조금 더 깊어진 사람은 오롯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 코치들 중에 명상을 공부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죠. 코칭 공부 어렵습니다.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투자해 볼 가치가 있어요. 자기 삶이 성찰하고 정돈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코칭은 무조건 실천 방법론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누가 많이 실천하느냐가 그 사람이 훌륭한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말을 하면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아는 사람들이 지는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가르치지? 이거 유튜브잖아 지금. 이거 혹시 전국에 퍼져가지고 저를 기억하고 있는 옛날의 후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한 지 18년 됐는데 그전엔 딴 사람이었거든. 그렇지만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명아, 난 코칭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코칭 그거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좀 배우자.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니는 안 배워도 된다. 니는 이미 훌륭하게 하고 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랬더니 야, 니는 똑똑하기까지 하네. 네.